삼천리 2022년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2022년 말 매출까지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2.8%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반대로 68.5%가 감소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낭떠러지기 절벽 처음 접해본다 라는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삼천리의 주가 내용인데요. 오늘 4월 28일 절벽같이 그 50만원대에서 한 14만 9천원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떨어질 수 있는 건지 태어나서 이런 주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된 내용들을 보면은 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그 경제 매체에서 이 삼천리에 관계된 또 삼천리하고 연결됐던 SG증권 그 계좌 이런 작전 세력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아주 급락 시세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막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4월 25일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통 마지막에 이 주가를 소개했었는데 현재 14만 8,600원입니다. 2022년 말에 그 주가는 39만 1,000원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요거를 2021년 말로 잘못 표기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오늘이야 제가 발견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도 이거를 지적해 주시고 분이 없는데 말로는 뭐 2022년 말 연말 이렇게 저도 표현을 했으니까 이런 에러를 저도 내네요. 그래 장부 가격에 이 2022년 말만 하더라도 PBR이라고 그러죠. 장부 가격의 101% 선이었는데 현재 37%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완이라고 이 삼천리는 그 대리점 성격일 거고요. 이완이 LPG 가스를 수입해 가지고 말하자면 공급하는 업체인데 주가가 장부 가격의 1분기에 18%선 정도 수준뿐이 안 됩니다. 주가가 100% 넘어서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SK가스는 장부 가격으로 55%선 연말에 그리고 이건 뭐 LNG하고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만 한국공사도 한 45%선이었는데 1분기에 28%선 주가가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이런 거를 봐서 삼천리가 100%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요게 좀 저도 그 3분기 작년 3분기 했을 때 100%선 정도면 그냥 뭐 무난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계통이 이 장부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되는 업종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의문점을 제시해 볼 만한 그런 수준인 건 저 같은 사람은 아니죠. 다만 그 사후 예측이라는 그런 말로 한다 그러면은 이런 증권사들이 말하자면은 어떤 좀 신중한 의견들을 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 이상 주주명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이 그래도 한 13.65%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원가세계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4조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무려 52.8%가 증가했습니다. 재고 자산은 보통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9%좀 적게 상승이 됐죠. 근데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매출 이익 떨어지고
판매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좀 증가하니까 5.6%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전년도 그 300억 원대에서 95억 원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2020년도가 550억이었는데 아주 영업이익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매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왜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뭐 거의 상품이니까 매출 원가하고 뭐 거의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이 60.5%가 그 증가를 했습니다. 그 차이가 매출 증가율하고의 차이가 7.7%인데 도시가스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률보다 판매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그 대형 그 공급업체들 그 이완이나 SK가스 같은 데에서 수입한 가격을 그들은 적정 마진을 붙여서 판매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유통시키는 어떤 지역 대리점 성격인 삼천리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이 뭐 경쟁 관계를 그게 그 다 지역별로 그 자기 그 나와바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판매 가격을 제대로 못 올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뭐 다른 데도 좀 기왕이면은 좀 봐야 되겠지만은 한 작년도 3분기에 뭐 대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유사하게 그 실적들이 나왔던 거로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이 5% 증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생산성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뭐 원가 회계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그 이런 것은 그 뭐 거의 뭐 단수 차이라고 그냥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그 상품이 주종인데 상품은 2억 3,600만 원이 증가했고 제품은 뭐 1억 3,500만 원. 그 매출이 그 4조 원대나 되는 데서 이렇게 그 재고가 작다는 것은 이 기업이 그 어떤 그 별도 저장 그 창고나 저장 탱크가 큰 게 있는 게 아니고 있어 봐야 어떤 그 중간에 유통하는 쿠션 탱크라고 뭐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그 잠깐 그 머물렀다가 가는 정도 수준의 어떤 그 저장 그 탱크 개념 그 정도 수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고 회전율은 제조업하고 틀리게 거의 뭐 들어오면서 바로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에 원재료의 상액, 제품도 조금 있습니다. 상품 판매, 이 ABC를 더한 게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할 수 부르고 있는데 이것이 60.5%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5%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가공비가 조금 나오는데 자신들의 제품을 일부 그 가공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금액상 4.7% 감소했고요. 총 이 제조 비용이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 총 비용이라고 얘기해도 되겠고요. 그거에 비해서 그 0.4%가 됐는데 가공 비율이 0.3% 하락을 했죠. 요거라도 했을 때 그래도 원재료 가격은 또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이제 그 미루어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 가공비가 애드 안 되는 그런 상품에서 원재료 변동 추정은 좀 상징성이 없다 이렇게 좀 우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통업에 대해서는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약간의 그 차이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그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그 잔잔한 차이들인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 그 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도 아니에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금액도 금액
재고 자산들이 상당히 그 작은 금액으로 있는데 2단계도 잔잔하게 차이가 있고 3단계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간단하게 그 현금식으로 읽어 보면은 현금이 4억 3,800만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4억 3,800만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2억 800만 원만 증가했으니까 2억 3천억의 2억 3천만 원의 그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다. 그런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잡은 게 3억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7,7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한계가 사업보고서 주석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죠.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80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금액상 2.3%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9명이 증가했고 평균 임금은 전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은 4조 7천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판매 가격이 꽤 올라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거의 50%가 매출 증가, 1인당 매출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 매출을 증가시켰으면서도 그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했으니까 월급을 뭐 올려달라고 얘기하기도 좀 껄쩍지근할 그런 수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지급 수수료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4%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경비 중에서 좀 제일 금액이 두 번째로 많이 나가는 거, 그거만 좀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 재고 회전율이 이런 그 수치는 참 나오기 어려운 거죠. 뭐 4,488회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창고 개념이 아니고 일단 쿠션 탱크 같은 데서 잠시 머물렀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 회전율은 매우 크게 상승했습니다. 수르픈율은 거꾸로 떨어졌고요.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기준했을 때처럼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을 하려면은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대적으로 하락 했음을 입증해야 되는데 LPG 가격이 일반적으로 계속 월마다 이 변동을 이 적용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간 에버리지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반대적인 표현으로서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한 것에 비해서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손익계산서에서 추정한 것과 같은 그런 반증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확인하면은 아마 상품 매입 가격보다 이 판매 가격을 충분히 인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요,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13억 원이 투자가 됐고 전년도에는 847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이 약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순이익이 1157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현금 수익률은 6.4%, 0.4% 약간 하락했습니다. 채권자한테 원리금 포함해서 119억 원 갚았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은 약간 내려갔습니다. 24.7%로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에 1.2%가 나오는 것은 자기 주식 처분 취득으로 인한 아니죠. 주주들이 돈을 가져갔으니까 자기 주식을 매각한 거 포함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FEM 최종 288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벌었다라고 표현하냐고 그러면은
그 투자도 했죠. 그 다음에 부채도 일부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23.6%로 약간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은 많이 그 여축이 되어 있는데 6,785%나 가지고 산출이 됩니다. 이익 잉여금률이 133.8%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실적으로 2023년도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라는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은 한 6조 2,500억 정도 하지 않겠냐. 그 경우에 24억 3,700만 원만 이익이 남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영업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는 판매 가격을 결국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영업이익률은 전년도 수준보다 약간 정도 상승한 정도로 예측을 해본 겁니다. 그 전 단계 거는 제가 그 표가 있는데 그것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요 경우에 재고가 14% 증가한 거로 했을 때 이렇게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재고 회전율이 워낙 높은 거기 때문에 재고를 줄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의 그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 유통업에서도 그래도 상품 매출 원가의 산식에 의해 가지고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니까 어느 정도 그 이익의 감소가 이렇게 산출이 되죠. 요게 이제 매출 원가의 맹점이긴 합니다만은 유통업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재고 회전율이 매출 한 400회전 정도 하는 데에서는 원가 회계하고 스루퍼트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아주 근소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일치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원가 회계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퍼 관점으로 볼 때는 한 6조 3천억 원대를 제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단위당 납품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625만 원에 납품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원가 회계보다 사실은 그 제한가가 한 6조 3천억 원으로서 좀 높게 산출이 되는데 계약은 원가 회계에서 한 만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좀 더 낸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4,500회전 정도 한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약간 금액이 올라서 영업 이익은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스루풋 관점으로 매출 예측이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가공비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 재고가 감소하고 또는 가공비 배부가 없는 경우에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이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좀 연구 과제로 계속 다루어 볼 생각입니다. 이상 삼천리 2022년도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해 봤는데요. 이익이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것으로서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폭락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영성과로도 예측해보기 진짜 어려운 거고, 요거는 어떤 특별 원인들,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언론 보도에서 얘기 나왔지만은 어떤 작전 세력이 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로 해서 일시에 너도 나도 팔자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 공연장에 극장에 출입구가 하나만 있는 거를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탈출하고자 할 때 그냥 싼 가격으로 계속 팔면서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러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